네, 그 2025년 9월 25일입니다. 한국과 미국 둘 다. 그리고 그 오늘 그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제가 지난주에 텍사스 A&M에서 발표했던 그 논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단순히 그냥 학술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이게 수질 분들과 함께 그 제가 무엇을 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각자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인포멀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 슬라이드 다 읽는 게 저한테는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나 그리고 약간 그 사변적인 걸로 빠져도 모든 의미에서 괜찮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떤 이제 뭐 그 질문을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뭐 멈추고 그 다른 이제 수질 그냥 스터디처럼 얘기를 나눌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기본적인 어떤 주제는 양자 컴퓨팅의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2025년에 진행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떤 객체로서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것들의 대상들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선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아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수학적인 것들이 만약에 무겁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시면 아마 여기서부터는 실제로는 그냥 약간 외계어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제가 그래도 친화적으로 설명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요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어떤 이제 그 현존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들이고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이방 계획들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하고요. 자, 오늘의 그 목표는요, 이 얘기들을 쭉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느끼기를 제가 원하냐면, 아, 이거 만약에 이거 양자 컴퓨팅으로 내 밥그릇이랑 연결을 지으려면 수학적 문해력에 있어서는 어떤 선이 필요하냐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정보기하 통계, 뭐 강화학습 확률론, 미분기하, 대수기하, 대수적 유상수학 이런 것들 보통 이제 그냥 단어 조금만 들으면 다 도망가는 것들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양자 알고리즘과 오류 정정과 하드웨어의 어떤 접목하는 것들이 적어도 이제 수질 커뮤니티에서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에 준하며 디스클레이머 걸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텍사스 A&M에서 양자 컴퓨팅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을 때 그 수학자가 양자 컴퓨팅을 하는 건 또 하나의 그냥 그 독특한 그냥 그것인지라 양자 컴퓨팅 연구를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며 정확하게는 전체 기준으로는 마이너한 어떤 이제 것이겠지만 수줄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줄은 제가 운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 7개가 있고요. 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7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첫 번째 거는 그 제가 지난주에 포스터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올렸고요. 올렸고 이것들도 거의 완성에 가까운 드래프트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이제 한 2월 초 정도에 이제 미국 이제 그 내셔널 사이언스 에다가 내야 되는 이제 그 펀딩 프로포절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적절히 내는 걸 지금 목적으로 좀 가다듬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께 해당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연구를 왜냐면 저는 지금 이제 그 테뉴어 트랙 이제 그 수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것들을 제 어떤 실적으로 CV에다가 올릴 수 있는 성격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수학 실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저는 테뉴어 트랙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수학 연구는 따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쉬운 선은 아니에요. 양이든 질이든.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제가 이것들을 지금 2025년 동안에 하고 있는 거고 그 수질 커뮤니티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하루씩 다른 류의 수학 스터디들을 다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것들이 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이거를 재해석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게 올해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도 제가 2026년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쭉 얘기하고 있을 거고 7년, 8년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굉장히 초창기 단계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학자로서 제가 보는 시야에서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일을 벌려놓은 게 7개고 거의 그 대부분 이제 어떤 거의 완성에 거의 준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에 5개에서 10개는 진행이 될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개는요, 학부생들 프로젝트고, 이거 그 제 학교 웹사이트에 가면
그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한 친구들은 이번에 대학 가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는 수학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들도 이 일들을 했다는 뜻이에요. 지적으로.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한 게 이제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저한테 이제 이걸 시킬 거기 때문에 매년 저한테는 학부생들과 적어도 연구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두 개 이상은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건데 한번 이제 걷잡을 수 있게 커지기 시작하면 그 한두 명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한 대충 2030년에서 32년 잡자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별개로 저는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일종의 어떤 베팅을 좀 한 상태고, 그러면 수학의 즐거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논문 수가 양자 컴퓨팅 기준으로 몇 편이 나올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7개면 그냥 단순 산수를 하셔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편에서 100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작은 커뮤니티가 되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제 그 선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제 그 연구하는 그룹에서 특히나 한국의 경우는 뭐 이걸 뭐 SCI이니 SCI니 이런 거 구분하지 저는 그런 구분에 관심이 없고요. 저는 오직 탑전을만 관심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내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애시당초.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한 50편에서 100편일 것이다가 제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수학의 즐거움 커뮤니티에서 이걸 한다는 건 어떤 점에서 다르냐? 당연하지만 수학자로부터 디스커션 하면서 하는 게 다른 커뮤니티에서 접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친구들이 아무리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제가 없이 진행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가이드 가운데 바로 들어가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학적 문해력의 어떤 질적인 어떤 우위는 아마 다른 곳에서 찾는 게 불가능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어떤 연구하는 교수가 이런 거 하기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사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학적 문해력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진행되는 연구들은 그 여러 의미에서 나중에는 큰 커뮤니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얻게 되는 건 뭡니까? 보통은 이런 어떤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에 소속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위를 시작을 하든 아니면 그쪽으로 회사를 하든 수학의 즐거움에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이 잃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병렬의 구조로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걸 가능하도록 지금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제가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것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잃을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한 달에 커피값, 뭐 커피 한 잔 값 정도? 그게 얼마나 잃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이제 이 슬라이드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수질 양자 컴퓨팅 팀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둘 다예요. 이 둘 다요. 여기서 지금 하드코어 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pH 선을 지칭.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도 pH 선을 원하고, 공학에 있어서도 pH 선을 원해. 그래야 의미 있게 디벨롭이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면 엔드입니다. 엔드로서 해야 안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요거는 당장 이걸 요구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약에 프로젝트로 들어올 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백월드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훈련하게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퀄리티를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추구점 자체가 낮다는 것은 아닌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괜찮겠어요. 자, 요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장 넘어갈게요. 요게 제가 단톡방에다가 보여드린 것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 보통 이제 누군가 부자 될 생각이 없다 이런 말 하면 보통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저는 사실 정말로 부자 될 생각이 없어서 순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돈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물론 지금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지금 집도 짓고 있고, 제 걸 살고 있지만, 저는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그래서 남이 얼마 버는지 이런 것도 전혀 관심 없어요. 제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을 가지고 수익화를 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순수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세울 생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들은. 그리고 회사를 세워서 요새 이제 그 AI 시대에 다 문제 삼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주니어 레벨에서 어떤 시작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축소되는 거에 대한
그런 지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커뮤니티는 온라인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세워서 뭐 인턴의 기회가 되었든 프로젝트의 기회가 되었든 아니면 이제 제 학교에 이제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석박사 프로그램에 오는 게 되었든 아니면 뭐 진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뭔가 어떤 기회들이 나는 게 되었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나한테 적어도 이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추구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본 그 임의의 대상들에 대해서 그냥 형용사 하나 붙이면 돼요. 퀀텀.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다. 퀀텀 데이터 사이언스. 예를 들어 스태티스틱스다. 퀀텀 스태티스틱스. 이런 식으로 말만 그냥 다 붙이면 말 그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챗 GPT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 넥스트 디벨롭먼트가 이제 뭐냐라고 할 때 적어도 양자 컴퓨팅은 그 중에서 굉장히 어떤 혁혁한 후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이제 수질 커뮤니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 갬블링을 하고 있는 건 어떤 영역이냐면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시키는 연구 어떤 제 지금 이제 순수학 테뉴 트랙을 뽑았으니까 어떤 하라고 하는 연구하고 하라고 하는 티칭 잘하면 먹고 사는 데 솔직히 지장 없거든요. 근데 속된 말로 이지랄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한다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저는 이게 10년짜리 갬블링입니다. 이 갬블링의 결과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현재 내 배경과 현재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이 공부들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겠다. 제가 원하는 어떤 그 갬블링의 결과는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양자 컴퓨팅이 뭔지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비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쓰시는 컴퓨터를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컴퓨팅은 0과 1을 쓰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어떤 전자 회로가 있을 때 스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어떤 통과하면 전압이 올라가고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본다면 선택지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트가 늘어나면 그게 2의 n승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출력이 0 아니면 1이 되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해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컴퓨터라는 걸 가지고. 그런데 양자 컴퓨팅을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큐비트라는 걸로 대체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을 따르는 컴퓨팅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것들은 소위 말해서 중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은 0이고 1은 1이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산이어도 되고 물이어도 되는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주는 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확률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것들이 존재하도록 하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의 가장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단어를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중첩, 그리고 선형대수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리니얼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개수들이 전부 다 하나만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정말로 어떤 그 컴퓨팅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가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했었던 생각이고 이제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는 생각이 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수학적인 얘기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생각엔 괜찮아요.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원자 단위의 계산 장치이다.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미소한 어떤 그 원자에다가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이제 제가 그 수주를 이제 그 양자 컴퓨팅 디스코드에다 올려놓은 거 이제 보시면 거기서도 뭔가 근래 이제 구글의 어떤 디벨롭먼트나 이런 것들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원자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20세기에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한 발전이잖아요. 하나가 상대성 이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어떻게 갈 때 휘어지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미시세계에 있는 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학의 레벨에서 구현할 것인지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미시세계에 대한 이제 양자역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단 기본적으로 복소 힐베르트 공간을 기본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복소 힐베르트 공간을 도입하는데 요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도입을 해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양자 컴퓨팅 스터디가 수주에 진행된 걸 보시면 호프 바이브레이션 이것만 가지고 반년을 얘기했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레코드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호프 바이브레이션이 뭐냐? 그리고 지금 위상수학과 응용 이런 데서도 이거 지금 알아가는 거 한두 마디로 퉁칠 수 있는 거가 모든 의미에서 아닌데 이 원 비트를 원 큐비트로 바꿨을 때 원 큐비트들의 모임은 그냥 보통 이제 블로그라고 보통 불러요. 블록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거냐? 근데 이걸 아주 나이브하게만 전달한다고 하면 지금 이 각각들이 이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이 뭐를 만족하고 있냐면 그 제곱합이 1인 룰을 만족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제곱합이 1이라는 거가 확률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지금 요 선의 어떤 수학들은 기본적으로 대수적 위상수학에 준하는 수학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수학들이 문해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틀어 가지고 연구를 할 생각이라면 이런 수학적인 문해력은 필요하다 선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 학부 프로젝트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요거. 제가 이거 어떻게 학생들한테 줬냐면 그 보통 이제 표준적으로 이제 양자역학과 양자 컴퓨팅을 배우게 되면 원 큐비트가 뭐냐? 아, 저 블록스피어의 원소다.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그걸 절대적인 어떤 깨지 못하는 걸로 배우는데 이것도 수학적인 모델링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수학적인 모델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수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제가 우기는 거냐면 아 이거 만약에 근데 실제로 그 양자 컴퓨팅이 구현되는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과연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큐비트들이 과연 이상적으로 있는 블로그의 원소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블로그의 원소가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그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렘 레벨에서 정말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 움직여요. 실제로는. 그러면 그 이 수학적 면에서 이런 문제는 그럼 이거 어떻게 모델링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알려져 있는 걸 공부를 하면 그냥 이거 나와요. 블로그. 그리고 이게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떤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되는 불문율로서 받아들이게 돼요. 이번에 제가 그 텍사스 A&M 가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닌데. 그 그러면 수학 전문 능력이 있으면 이 세팅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바꿔줬냐면 웨이트가 있는 버전, 노이즈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이거를 정의를 바꿔가지고 그거에서 스탠다드한 거랑 비교했을 때 스탠다드한 거보다 특정 세팅에서 낫다. 이거는 학부생들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달 안에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부생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인 문해력은 중에서 혹시나 제 웹사이트를 가시면 퀀텀 컴퓨팅 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한 달에 걸쳐 가지고 이거 정의 시리어스하게 배우고요. 이 정의를 배우는 게 단순히 그냥 GPT 선에서 이거 어떤 느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의를 수학적 모델링과 바꿀 생각하니까 그 이면에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생에 가르치고 이제 수준에서도 반년 동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이런 라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어떤 연구를 염두에 두니까 그냥 배운다 이거랑 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취지는 되게 명료해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하고 싶으니까 보통은 이게 그 익스포넨셜하게 뭔가를 계산해야 됐던 것 대신에 이것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산 워크로드가 굉장히 줄어든다가 기본적인 취지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정확하게 되도록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지금 큐비트의 원소가 여기 위에 있는 원소로서 수학적으로 어쨌거나 모델링이 양자역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럼 뭐 하고 싶냐면 특정 거가 잘 나오도록 조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 위에서 원소들을 삥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소들을 삥삥 돌리는 거를 선형대수적으로 이거를 환원해서 얘기하면 이거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는 곱하는 걸로 환원이 되어져요. 그거를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컴퓨팅에서는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자 게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이트라는 양자 회로의 그냥 컨셉은 그냥 선형대수적으로 확률 자체를 보정하기 위해서 블로그 입장에서 원소들을 회전을 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들을 실제로 그냥 선형대수 레벨에서 실제로 적어보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환원이 되는 거여서 역시나 학부생들도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그거부터 먼저 배워요. 그냥 선형대수 이거 2x2 매트릭스 너네 알지 않냐 이거 계산하는 법. 근데 실제로 그럼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예시들을 실제로 다 주고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하고 이것들은 이거 계산이네 하고 봤다가 나중에 보면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 자체를 우리의 어떤 목적대로 조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컨셉추얼한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그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그 대상 자체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그 중간 과정들에 있어가지고는 뭐를 쓰냐면 파지티브 오퍼레이터 밸류도 메저라는 개념을 써요. 이거는 굉장히 양자역학적인 그냥 표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학부 선형대 수학에서 유한 차원 내적 공간에 대한 무지개 정리, 스펙트럴 티어럼을 배워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요 지금 그 양자역학을 표준적으로 배우는 라인을 가지고 보면 알고 보면 우리가 선형대에서 배웠던 얘기가 무한 차원에서도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아이겐 스페이스들로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가
그 기본적으로 어떤 세팅 자체가 무한 차원이어도 되고 그 프로젝션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단어들을 써서 그거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양자 게이트랑 측정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는 레벨은 리니어 알제브라가 맞는데 이 리니어 알제브라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요 지금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 레벨에서의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구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산만 놓고 보면 선형대수가 전부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형대수만 공부하면 끝난다라는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이에요. 만약에 이걸 선형대수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매트릭스 레벨에서는 뭘 해야 될지 길을 잃기 때문이죠. 그거보다 어떤 큰 시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얘기를 할게요. 네, 어쨌거나 전달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양자 게이트랑 어떤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큐비트가 어떤 특정 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확률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선형대수 레벨에서는 유니트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곱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어진다. 여기까지가 양자 컴퓨팅 개요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리고 적어도 이거를 잘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고전적인 컴퓨팅보다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까지 지난주 구글 발표를 들으니까 고전 컴퓨팅에 비해서 그 양자 우위를 달성한 알고리즘이 한 60개가 있대. 근데 그리고 60개 중에서 가장 그 킹이 이거고요. 가장 킹이 이거고 그 다음이 이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 나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쪽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이 어떤 이제 오버랩이 있지만 여러 결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얘기들 그냥 어버버하고 넘어갈 거지만 그 이것들을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이해하고 간다 이런 정서 말고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골치 아프잖아요. 수학 골치 아픈데 이 골치 아픈 수학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에서 내가 어떤 거를 알아야 할 수가 있고 적어도 그 공부들은 수준에서 다 공부 및 연구를 하는 게 가능한 것들로서 저는 어떤 소개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글로버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냥 검색에 대한 얘기예요. 검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아까 이제 BTA 직관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보통 이제 그 수학적으로 어떤 이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미니멈 이거 어떻게 찾느냐 하나씩 대줘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게 저희가 지금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인데 양자 컴퓨팅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씩 이렇게 그 어떤 투투디엔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중첩을 해놓고 봐도 될 거잖아요. 그만큼이 실질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럴듯한가요? 직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수치해석적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하나씩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터레이션이 단축 도라니까 빅 오벤이 나오는데 양자 컴퓨팅 요 지금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요만큼 이제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우위를 달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것만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도록 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곱해야 돼서 양자 회로 레벨에서 어떤 준비되어 있는 큐비트들에 대해서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곱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 확률들이 나오는 쪽으로 조작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우위를 달성한다. 이게 그 어떤 글로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이제 어떤 가장 이제 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가장 이제 유명한 그리고 가장 성공을 거둔 현재까지는 거둔 그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혹시 괜찮으시죠?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검색 얘기니까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암호 보안을 얘기할 때 보통 그런 말들 많이 들려줬을 거예요. 어떤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 어떤 보안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비밀번호 같은 거 못 찾는 게 단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찾는다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치는 방식으로 하면 깰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이미 꽤 있는 선에서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랩실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인수분해. 자, 그 인수분해 역시 이것도 같은 라인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암호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그 어떤 앨리스랑 밥가의 통신을 하는데,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거기서 소수를 가지고 어떤 그 키라는 게 결국에는 소수거든요. 암호로 보장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소수를 찾는 게 소수를 무지하게 키우면 그거 찾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뗄 수 없어. 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는 이터레이션을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하면 깰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깨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QFT를 써가지고 그 어떤 그
그 이제 양자 회로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QFT를 돌려가지고 그 얽힘을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쓰게 되면 그 얽힘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할 건데 얽힘이라는 걸 잘 쓰게 되면 역시나 이것도 그 이터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것도. 그런데 약간 여기서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냥 보통 직관적으로 설명에 저희가 인수분해라는 층에서 어떤 소인수분해를 생각해가지고 소수들이 등장하고 소수들을 커지면 찾기가 힘들다 이 정도 선에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수론이에요. 넘버 띠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선은 적어도 추상대수를 공부를 한 다음에 추상대수 입장에서 넘버 필드가 뭔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공부를 해야지 사실 이 말들을 사실 오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퉁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두가 그리고 당연히 이제 QFT나 이런 것들도 모든 의미에서 수학적인 어떤 공학 이전의 이해를 제대로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들인 것도 자명하고요. 자, 요 정도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요. 자, 제가 요 포인트가 그 이제 초심자들 분들 기준보다는 그 약간 이제 뭐죠? 그러니까 왜 수학을 내가 어떤 것들을 헤비하게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얽힘이라고 하는 거가 그 양자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면 얽힘이 뭔데? 라고 하면, 물론 선형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형대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물론 계산에서 실제로 반드시 필수 불가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거에 맞는 의미 있는 기하적인 직관을 잡는 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큐비트들의 계산을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곱해가지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곱해하는 매트릭스 장난질로 보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들을 내는 위해서는 요 레벨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얽힘이라고 하는 것도 행렬 연산 이전에 행렬 대수 이전에 이게 실제로 수학적인 구조에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가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좀 어떤 분들 좀 싫어할 단어지만 쓰면 대수기하까지 필요해요. 정의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기본적으로 n 큐빅들의 모임은 그 이제 그 사형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걸로 그 정의가 되어지냐면 얽힘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기본적으로 그 대수기하를 배우게 될 때 대수기하에서는 이 사형 공간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형 공간에 들어있는 임의의 부분 집합은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단어는 이제 그 프로젝티브 서브 매니폴드 단어를 쓰는 게 정확하게 맞긴 합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부분 집합들이 환원이 돼서 그래요. 이 사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S2라고 하는 게 이 사형 공간의 가장 낮은 차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사형 공간을 왜 생각하냐면 사형 공간의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집합들이 사실은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에요. 그 가령 이제 AI 쪽을 이제 배우게 되면 그 AI 쪽은 기본적으로 미분기하적인 도구들을 많이 써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해야 되고 결국 미분 업데이트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잡아도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그 내쉬 인베딩이나 위튼 인베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미분기하적으로 위배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에 여러 명이서 타당하고. 근데 반면에 대수적인 걸로 가야 되면 사용 공간을 전체 집합으로 놓게 됨으로써 부분 집합이 다항식의 집합으로 바뀌는 게 유클리드 공간이 전체 집합인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되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그 이 대수기하에서 두 가지 타입의 그 인베딩이 있거든요. 하나가 세그레 인베딩이 있고 다른 하나가 베로네세 인베딩이라고 하는 걸 대수기하를 배우게 되면 알게 돼요. 그 중에서 이 곱집합이 다시 그 전체 사용 공간에 들어간다는 걸 세그레 인베딩이라고 부르고 그 이미지만큼을 배제한 게 인탱글먼트의 수학적인 양자역학적인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레벨에서는 보통은 이제 선행대수적인 것만 설명을 해요.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보통 렉처 노트 학부선에서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선을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전체 사용 공간이 있고 전체 사용 공간에 특정 인베딩이 있고 그 특정 인베딩을 배제한 부분이 양자 컴퓨팅에서 말하는 얽힘의 정의, 수학적으로. 그런데 보통 이 정의를 설명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수기하를 공부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학부생들이랑 일을 해요. 그러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이 친구들이 블로그 정도는 두 달 안에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 한 장을 이해하는 거에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두 달을 썼어요. 물론 이해한다는 거는 계산이 가능하고 이면에 있는 것들 읽을 수 있고 그 안에 알아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바꿔준 건 제가 얘를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노이즈에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로 바꿨을 때 그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상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코드 돌려보면 그게 실제 노이즈가 반영이 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실제로 하고 그 환경에서 훨씬 더 좋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인지하는 게 필요했던 것처럼 그럼 이런 얘기예요.
제 선에서 인탱글먼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 정의를 토대로 수학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타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요. 그 얽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전달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 모노를 공부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수순이 수학적 데피니션이 명료하게 있고 그런데 이게 그게 실질적으로 오히려 공학 사이드의 어떤 컨텍스트를 고려하게 될 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 맞는 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그럼 여기서 수학적 모델링을 이런 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수학을 신경 쓰는 게 이게 개똥철학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게 수학적인 모델링 상에서는 합리적이다라는 게 그게 권위이고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인 정의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실제로 어떤 그 R&D를 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은 적어도 수학자 사이드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수학적 정의는 대수기하적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스타트업들 선에서 가장 이제 어떤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는 거가 이제 VQ인데 그 이 베리에이셔널 아이겐 얘 퀀텀 아이겐 솔버 이게 나오는데 지금 얘는 그 어떤 고정 컴퓨터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고정 컴퓨터의 알고리즘보다 적어도 수십 배는 빠르고 고정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 양자 컴퓨터가 적어도 빅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시뮬레이션, 그 AW 브래켓 서비스나 IBM 서비스나 이런 거 너무 비싸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지가 맞는 선에서 어떤 스타트업이 꾸려지는 어떤 그 모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거인데 얘도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식은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딴 게 아니라 에너지 AI 쪽 하면 코스트 펑션 언제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 미니마이즈 하는 파라미터 찾고 지는 게 통계고 AI 문제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문제의식. 그래서 코스트 펑션 셋업을 하고 거기서 이거 파라미터 어떻게 잘 찾은 건데 이거 어떻게 어떤 로버스트하고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찾을 건데 이 이슈인데 그래서 그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어떤 리얼 밸류드가 되는 어떤 리얼 밸류 펑션을 세우되 지금 이 중간에 들어가는 블랙박스에 있어가지고 양자역학적인 프레임워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전적인 인풋 파라미터 자체는 고정 컴퓨터로 찾고 그런데 지금 이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양자 회로를 가지고 하면 적어도 아까 있었던 이렇게 서칭을 하는 E2D 엔스로 늘어나는 그 이슈들을 어떤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회피할 수 있어. 좀 전달은 좀 될까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자체는 고전적으로 찾되 이 코스트 펑션을 준비하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 양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부분을 둠으로써 거기서 어떤 알고리즘의 속도에 의한 개선점을 꾀하는 것이고 이것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포함해가지고 이것들도 이미 굉장히 사용이 되어 있고 적어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클라이언트들 마련할 수 있으면 이미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선들이에요. 이미.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화학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공학 쪽이라던가 이미 뭐 금융 쪽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혁혁한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AI 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뉴턴 랩선을 쓰는 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잡고 다 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빠르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수치 해석적인 것들을 언어리치 사용하면 한 두 배 빠르거든요. 뉴턴 랩선이 뭐 바이섹션 메소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빠른데 이 VQE를 쓰면 적어도 수십 배 이상 빨라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속도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정 컴퓨터를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있다. 자, 이제 그리고 현재 실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큐비트라는 것과 논리적인 큐비트를 구분하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마련되려면 굉장히 미소 환경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학회 가서 톡을 들어보니까 이거 실제로 이런 환경들을 마련하는 얘기들 들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요 원자 레벨에서 세팅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좋은 학교들 레벨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탐방을 해가지고 실제로 견학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선이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고등학생들이 이미 매뉴얼 따라가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선이에요. 이것들은 이미.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정말로 유의미한 선에서 퍼포먼스가 나오게 하는 선에서는 현재는 지금 에러가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지는 선인 것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현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이 어떤 양자 오류 정정 알고리즘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포인트로 지금 요거에서 그 기본적으로 이 양자 오류 정정 쪽으로 가장 유명한 게 서피스 코드라는 게 가장 유명하거든요. 이게 구글에서 IP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IP를 갖고 있는 서비스 코드를 가지고 거기서 디벨롭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세우면 그걸로 IP는 못 세운다는 뜻이에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바꿔야 된다는 게 구글에서 내놓은 것보다 안 좋으면 클라이언트가 님 거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자, 약간 그런 거를 염두에 둘 때, 이 서피스 코드를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가 수학적으로는 투 스텝인데, 호몰로지 대수라는 걸 쓰고요. 호몰로지컬 알제브라라는 이제 대학원 대수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미적분학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준에서 현재 대학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미분형식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 지금 세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그 얘기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수학적인 설명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어떤 오버뷰 정도로서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뭐고 수학 이제 지금 이제 수준에서 대학원 스터디를 사람들이 어떤 걸 왜 훈련들을 미적분학 레벨에서 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걸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하냐면 그 물리적인 큐비트 애더들이 많으니까 그 논리 큐비트들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원래 걸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 알고리즘을 세우고자 하는 게 이 기본적으로 이제 QEC 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에 해당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순수 수학적으로 매스메리컬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논문들을 쓰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제 목적은 스타트업이 나오는 선이 제 목적이에요. 제가 이제 수학 연구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수학 연구 전 제가 하는 걸로 충분한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신경 쓰는 건 뭐냐면, 근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하겠다는 게, 뭐 예를 들어 아마존에 제가 들어가겠다는 뜻도 아니고, 뭐 이용큐 들어가겠다는 뜻도 아니라고요.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직거리를 해야 될 거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이걸 하는 게 제 입장에서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제 입장에서, 어떤, 여러분들 이전에 일단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여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 학생들을 포함해서 주고자 하는 그 제 뭐 연구 방향이 뭐가 와이파이가 있냐면, 떨어졌겠지 뭐. 네, 말씀하시죠. 질문하신 거 아니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지금 양자 오류 정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빅테크에 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서는 제 선에선 경쟁이 현재로서는 적어도 불가능해요. 너무 자명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양자 오류 정정을 할 때 실제로 디코더 파트는 고전 파트예요. 그런데 이 디코더 파트에 있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CPU가 있고 GPU가 있고 TPU가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큐비트들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시간 단위에서 바뀌는 거에 대한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현존하는 프로세스 중에 제일 잘하는 걸로 제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10년 후에 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FPGA라는 프로세서예요. 고전 프로세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파고들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수학적인 알고리즘 개발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건 쓸 수 있어요. 이건 좀 펀딩 좀 달라고 좀 찍찍거려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드웨어를 이 양자 알고리즘 수학적으로 개발한 거랑 어떤 결합을 하되 오히려 그러니까 고전적인 하드웨어 단에서 실제로 양자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그쪽 사이드에서 오히려 틈새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아까 예를 들어서 VQE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 거냐면 이 중간 과정에서 분명히 양자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통계나 AI에서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게 퍼포먼스상 이점이 있으니까 쓰는 그 이치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지금 알고리즘들을 만들 때 물론 그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지금 디코더 자체가 고전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 만들 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학을 잘 붙여 가지고 거기서 이점을 취하도록 하는 것들은 개인과 팀 단위에서 내가 지금 세울 수 있는 팀 단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구조가, 여러분들이 그걸 동의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보는 층위를 먼저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장난질 하냐면, 결국에는 행렬 노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에러 타입을 서피스 코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렬 두 개를 기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들을 지금 정확하게 쓰지는 않겠고, 그래서 행렬 두 개를 곱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만약에 이 레티스에서 뜨면 보정을 해주는데, 컨셉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떤 에러가 있었을 때 그 에러가 지금 이 어떤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이 박스들을 한 점까지 쭉 줄일 수 있으면 그러면 에러가 보정이 된다. 이게 서피스 코드의 전부예요. 이게 제가 지금 수학적으로 지금 어느 선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퉁치는데 이 토로스가 있을 때 이 토로스를 레티스들로 표현을 할 때 만약에 에러들이 발생을 한다. 에러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지금 에러들을 감싸는 루프 안쪽이 온전히 다 메워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걸 위상수학 언어로는 컨택 터블하다고 그래요. 쭉 한 점까지 줄어들 수 있으면 그거는 오류를 보정할 수가 있고 그게 못 줄어들면 문제가 된다. 이게 서피스 코드의 수학적인 설명이에요.
이것 나중에 이제 블로그 설명 같은 차에서 다 이 얘기를 그냥 여러 결에서 뜯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지금 수학 대학 이제 수준에서 대학원 컨텐츠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분형식의 적분 이런 거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 연습하냐면 벡터장을 적분할 때 와인딩 폼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거는 벡터장을 적분할 때 0이 아니라 정수가 된다. 이런 이상한 말들 열심히 그 공부하고 있어요. 수질 채널에 대학원 컨텐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뭐에 대응되는 거냐면 루프가 있을 때 이 루프를 한 점으로 줄어들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미적분으로 보는 게 제가 실제로 수질에서 대학원 컨텐츠에서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개념이라는 게 비유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서피스 코드에 쓰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말했던 선적 그 벡터장의 선적분에서 이렇게 한 점까지 쭉 뜯어드는 그 다변수 미적분학의 그 원형을 수제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걸 추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뿐이에요. 다변수 비적분학이 먼저고 다변수 비적 가지고 라인 인테그랄에서 쭉 줄어드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거를 어떤 레티스 타입으로 보고 토러스 위에다가 해놓은 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구글이 갖고 있는 IP인데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추상한 걸 호물로지 대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미적분학 레벨에서 제가 지금 말했던 선적분에 대한 거를 드람 코몰로지 뭐 이런 단어들을 쓰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수학적인 거 잘 모르시는데 어버버거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호물로지 대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호몰로지 이런 단어들 앞에 붙어 있는 이 형용사가 드람이라는 단어를 미적분학을 고전적으로 쓸 때 그것들 붙이는데 수학적으로는요, 알파벳 A부터 G까지 호몰로지 앞에 다 들어가요. A부터 G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오류가 있어요. 그럼 오류가 어떤 이제 그 루프를 감쌌을 때 그 루프의 이 면을 따라 가지고 이거를 쭉 줄일 수 있으면 오류가 보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 루프를 이렇게 한 점까지 줄이는 방법은 알파벳 A부터 G까지 수학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발전해왔고요. 이 각각의 호물로지, 코물로지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들 하나를 찾아내는 것들마다 필수의 답감들이었어요. 수학에서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서피스 코드에서의 제가 보는 층위는 어떤 거냐면 왜 수학을 아는 게 왜 경쟁력이 되냐면 호물로지 대수의 가장 단순한 경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알려진 좀 쳐주면 한 100년 전 거?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그 허준희 교수님께서 하신 개발들을 포함해가지고 다 이 호몰로지 앞에 있는 이 형용사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근래의 수학적인 발전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의 IP를 피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더 나은 방식의 계량으로서. 왜냐면 수학에서 이거 드랑컴을 100년 전 개념이에요, 이거. 이거보다 더 나은 여러 의미에서 더 바꿀 이유들은 차고 넘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에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수질에서 아이러니하게 시키는 건 어떤 거냐면, 미적분학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했던, 지금 여기서 호몰로지 이런 추상적인 정의, 여러분들 챗GPT 검색해가지고 정의 뭐고 예시 뭐고 이선 말고요. 정말로 미적분학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에서 이걸 어떻게 추상화를 해야 내가 보는 층의 맥락에서 재미를 보는지를 트레이닝을 시켜야 그래야 재미를 볼 거잖아요. R&D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학생분들한테, 그렇게 피상적으로 익숙해지지 말고, 진짜 계산해봐라. 그래야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이게 이제 순수학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양재 컴퓨터에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학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시작하려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가 결국에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선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선형대수 레벨에서는 행렬들을 줘가지고 행렬들에 텐서 곱해가지고 행렬 가지고 곱하는 걸로 알고리즘은 환원이 되니까 다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렐러티브 호몰로지나 이런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디코딩 하는 레벨에서는 어떤 GPU나 FPGA 프로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디벨롭을 하는 게 가능하고 이거 AI 반도체나 이런 거랑 다 연결할 수 있는 라인들인데 요것들에 해당하는 대수학인 호몰로지 대수는 정이 조금 끄적거려가지고 백월드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적분학에서 이게 어떻게 왔는지들을 공부를 해야 돼서 수질에서 해주고 있는 게 정확하게 그거고 수질에서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나를 열면 보통 약간 어떤 이제 그 커뮤니티를 수지 있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스터디 하나를 예를 들어 한두 달 정도 운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기가 여러 명 좋겠는데 수질에서 한 번 스터디를 열면 아무리 적게 열어도 반년에서 1년을 열어요. 그러면 대부분 도망가지 않겠어요? 예,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준에서 보통 스터디를 하면 중간에 폐쇄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제가 실제로 시키는 훈련들이 이런 미적분학 훈련들을 시키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추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방식들을 보면 이 구체화가 각자한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가지 단면을 말씀드린 거지만 그 지금 이제 요런 어떤 그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디벨롭먼트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수학을 쓰는 그런 것들이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VQ를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라인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괜찮나요? 자,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팅 쪽을 보시게 되면 어디선가는 얘기를 어떤 신문 기사를 포함해가지고 듣는 선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게 갬블링 영역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질적인 정서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 레코드로 남는 형태로 얘기하자면 양자 컴퓨팅하는 연구자들이 수학적 문해력이 무제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그 굴러온 돌이 그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이기도 해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있는 커뮤니티를 무지하게 키울 거예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그러면 어느 쪽이 메인스트림이 될지는 두고 보자가 있고 수줄도 그런 커뮤니티였어요. 처음부터. 그 이상한 커뮤니티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 굉장히 길게 보는 가운데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수학적인 문해력들을 1년 동안 의미 있게 쌓아가지고 연구들을 의미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이 백월드로 적당히 한두 달 안에 그냥 단기로 하는 거에 비해서 맞는 방향 아니냐. 그리고 이게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맞는 생존의 방향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는 입장인 거죠. 근데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제 커뮤니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지금 이 기차에 올라탄 상황이고요.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파트 C인데,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 프로젝트들이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지금 이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수줄에 계신 재정호 박사님이 없으셨으면 제가 이 작업들을 아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할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1년 넘게 지금 수줄에서 컴퓨팅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포스터 발표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아카이브에 올려놨고요. 그 수수학 쪽은 발표하면 제가 한 20개 정도의 20개가 넘는 논문들이 이때까지 순수학적으로 발표를 했고 다 괜찮은 퀄리티의 논문들도 유정에 있어요. 근데 그 보통 이메일 거의 안 오거든요. 그 아카이브에 올리면. 근데 이제 올린 지 한 주 됐는데 재정 박사님한테 이미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우리 논문 이거 레퍼런스 달아줘 하고. 그래서 예, 인기 있는 거 하는 건 이런 점에서 좀 재밌군. 그 어떤 하도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해서 이제 팔이 날리는 경험만 하다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좀 좀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그냥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 그 원큐비트의 모임은 블로그의 원소로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이야기인데 그럼 일반적으로 양자 회로들 자체도 이런 공간으로 환원이 될 것 같죠? 원큐비트의 모임이 이 블로그이고 이게 가장 심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말로 어떤 산업에 쓰이는 양자 회로들 포함해서도 이런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환원이 되어져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실제로 퀀텀 서킷의 데피니션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어떤 공간의 개념이에요. 어떤 CPN의 어떤 부분 집합인데 어떤 구조들을 만족하는 공간의 개념이고 정보기하적인 공간의 개념이에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으로 환원이 되어진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해 나온 퍼블리케이션을 포함해가지고 그 기하적인 공간의 어떤 그 이제 기하적인 어떤 공간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랑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인탱글먼트, 엔트로피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휴리스틱에 대한 컨젝처들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한 거는 그거 다 안 됨. 다 깨고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이거임.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논문들을 쓴 사람들에 비해서 미분기하를 제가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냥 명확하게 이제 미분기하적으로 개념 셋업하고 실제로 그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다 휴리스틱이잖아. 이거 너무 뻥을 쳐도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않냐.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수학적으로 명제를 셋업하고 증명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서 쓴 거는 실제로 미분기를 가지고 양자 회로의 기하학적인 구조와 이제 양자 회로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접점에 대해서 가지고 덕도론을 써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학부생들이랑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그 저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수준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나이를 묻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속을 묻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이거 레코드로 남는 거죠. 이 친구가 저희 한국어를 모를 테니까 그냥 좀 삐리비리 했거든요. 그치? 이 중에 누군가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제 그 패컬티니까 책임은 져야겠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데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한테 해당한다. 약간 그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그 연구 경 어떤 기회들이 실제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보시고 압도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다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VQE를 셋업하는 거가 원 큐빅 기준으로 그 블로그 기준으로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해준 게 블로그 말고 그 양자열에다가 노이즈를 넣자. 노이즈를 넣으면 실제로 블로그에서 VQE 하는 거랑 달라지는 거를 실험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수학적으로 그 이제 CP1의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면 수학적으로 봤거든요. CP1 대신에 이거를 그 웨이티드 프로젝티브 라인이라고 보통 대수기하나 토리기하에서 부르는데, 그걸로 확장해서 그거가 노이즈를 더 잘 잡아내는 모델인 거를 실제로 실증을 하고, 그리고 실증을 실제로 한 다음에 실제로 VQ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소위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콜앱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선의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탑전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아마존 그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 팀이랑 지지난주에 미팅을 해가지고, 나 지금 이제 리얼 퀀텀 컴퓨터 필요하다. 나 이거 실제로 노이즈 이거 정말로 그 퍼포먼스상 이제 우위에 있는 거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나 크레딧 달라 해가지고 학교 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내려고. 근데 지금도 이미 사실 낼 수 있는 선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그냥 단순히 제 입장이 그냥 뭐였냐면, 블로그 개념을 처음에 제가 배웠을 때, 이거 그 이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런 거에 대한 특정 컨텍스트를 파고든 다음에 그거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되는 그냥 맥락 찾아가지고 논문을 그냥 낼 생각을 하다가 학부생들 프로젝트로 그냥 준 것뿐이에요. 자, 계속 얘기를 할게요. 요것도 학부생들이랑 한 프로젝트인데, 그 양자 컴퓨팅 수질 스터디 팀에서 했던 공부 중에 하나로 그 GX 캘큘러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매트릭스 알제브라를 가지고 양자 회로들을 보는 게 좀 까끌까끌한 면들이 있어요. 계산에서 이점이 있는 거랑 별개로. 그래서 GX 캘큘러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양자 컴퓨팅 일반적인 맥락에서. 근데 이것도 기준이 블로그예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 그 지금 각각의 이제 지금 친구들이 다 네 명끼리 아는 사이다 보니까 그 지금 이 노이즈 세팅에서의 수학적 모델링 공부를 넷을 같이 제가 시킨 다음에, 두 달 동안 시킨 다음에, 너네는 VQ 맥락에서 하고 너네는 GX 캘큘러스 맥락에서 해.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이점 보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냥 다른 두 라인을 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위를 실제로 여러 의미에서 점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는 그 에러 코렉팅 입장에서 실제로 우위가 있고, 그 보통 이제 그 GX 스페큘러 쓰는 게 이 지금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개수들을 줄이는 데 보통 쓰거든요. 그 직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훨씬 기존의 이제 스탠다드한 티어리보다 훨씬 더 이점이 있다. 라는 거 이제 특정 세팅에서 확인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연구로 시키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들어오는 게 대학원 컨텐츠에서 제가 미분형식 훈련시키는 와인딩 폼이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노이즈가 와인딩 폼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측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시켜요.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지금 그 이제 구글 IP 우회하려고 하고 있는 짓거리인데요. 그 구글 IP에서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냥 다 어차피 그 얘기해봤자 안 뺏길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다 깜고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기본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내놓고 있는 서피스 코드의 컨셉이 논리 큐비트들을 이렇게 격자 위에다가 세우는 게 기하학적으로는 이게 토러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너프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논리 큐비트를 가지고 오를 보정하는 것 자체에서 이렇게 레티스에다가 큐비트들을 세워놓는 거가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토러스를 만드는 개념인데, 토러스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루프들을 이렇게 한 점으로 수축시키는 게 용이해서 그런 것이지, 용이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결국 이 IP를 피하고 싶은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요렇게 격자 세우는 거 대신에 어떤 격자들을 세울 수 있냐. 이번에 지난주에 어떤 이제 그 클래스 들으니까 다 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세워야 여러 이제 그 어떤 오히려 그 이제 비즈니스적인 맥락들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질문들. 그런데 그 대수기하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토로스의 레티스 구조를 대수기하적으로 일반화하는 방식 중 하나가 토릭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토러스를 따라한다 그래서 토릭이거든요. 근데 토릭 지오메트리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가 토로스예요, 참고로. 그래서 되게 묘한데, 수학적인 추상화는 레티스들을 가지고 추상하는 거에 가지고 토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막상 그 지오메트리는 토러스를 예시로 갖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이 맥락에서 뭐겠습니까? 토러스를 흉내내 있는 구글 IP를 안 쓰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수기하적으로 이게 어떻게 환원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소위 알제브레이크 스태티스틱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걸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양자 컴퓨팅에 오류 정정에다 먹이면 재미 보겠구나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일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거예요. 서피스 코드 기준으로 레티스 기준으로 했던 거를 토릭 지오메트리 기준으로 바꾸면 다 지금 뉴 리절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게 조합론으로 돌리는 점에서 토릭보다 더, 아까 토러스보다 더 나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낮다는 게 수학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그 지금 양자 회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파울리 타입의 오퍼레이터 대신에 어떤 T 게이트 이런 거 하면 그 계산상 어프로크시에이션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게있는데 이 지금 제가 지금 어떤 프로포즈하는 토릭 지오메트리를 쓰면 그런 문제들 다 무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들도 실제로 수술 채널에서는 리만의 복수 해석이나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진짜로 적분해서 정수되는 거를 추상화하는 얘기로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어떤 다 미적분학 이야기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지금 이제 재정호 박사님이랑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하는 게 그 이런 게 저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 그러면 그 학부생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그 한국인들은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스테이트 오브 텍사스의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한국인들처럼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학교의 학부생들을 서포트하기를 원해요. 제 입장에서. 안 그러면 제가 뭐 이거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 입장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으로서 대수기하를 접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FPGA 프로세서에서 실제로 그 예일대 그룹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 양자 오류 정정이 디코더에 실제로 쓰이는 가격은 4만 불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100불짜리 FPGA 프로세서 제일 싼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는 거를 해서 거기서 연구 개발이 되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그냥 USB 포트 그냥 꽂아가지고 하면 오류, 양자 오류 정정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예시를 준 다음에 매뉴얼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선에서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쓰고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어떤 그 고위 어떤 장비들 없이 오류 정정을 하드웨어 선에서 하면서 하드웨어 선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수수학 공부는 아니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의미에서 고민하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가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수준에서 지금 퀀텀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호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현 선생님까지 해서 지금 세 명 팀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재정호 박사님께서 이제 올해 이제 퍼블리시가 되신 어떤 논문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그 수질이 좀 재밌는데 그 재정호 박사님께서 수질에 들어오신 게 정보기하 얘기를 제가 한창 통계적으로 할 때 그걸 보고 수질에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그거를 어떤 일부 활용하셔가지고 논문을 쓰셨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기하적으로 더 디벨롭을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학습과 양자를 엮는 맥락에서 정보기하의 아이디어를 일부 사용하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거 정보기하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최적 운송 이론 입장에서 이렇게 파고들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어떤 논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당연하지만 양자랑 AI 이론도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일종의 지금 프로토타입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양자 강학습에 대한 그 기본 재정 박사님이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더 발전시키는 라인에서부터 그 프로타입을 출발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준에서 예를 들어 AI나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 자체도 지금 논문 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하려면 다 퀀텀이나 하나 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러려면 저도 지적 경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제 지금 학교 이제 또 다른 패컬티 멤버 이제 이영주 교수님이랑 수치 해석하시는 분인데 하고 있는 걸로 그 이쪽 AI 쪽에서도 중요한 게 패스트 PD 솔버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해요. 금융 쪽이든 뭐든. 그런데 당연하지만 패스트 하면 퀀텀이 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이는 거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붙여가지고 해보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프로젝트 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두 가지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수학적으로 무지하게 무거워서 이 어떤 것들은 만약에 수학자의 어떤 가이던스가 없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게 여러분의 역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이거 공부하는 세월이 걸리는 건데 혼자서 그것들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수준은 지금 그 구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학부생들도 심지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향하는 방향은 순수학적인 디벨롭먼트가 아니에요. 그 실제로 제가 원하는 선은 어떤 스타트업이 나오는 선을 저는 원하고 있고 그거에 어떤 준하는 이제 가장 어떤 중요하다고 알려진 알고리즘 턴들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라인에서 개발을 하기를 제가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박사 학생을 받을 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매스메리컬 이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수학적으로 경쟁력이 있기를 원하는 가운데 거기서 제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뭐 양자 이거 붙이는 건 다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 붙이는 선에서 실제로 이제 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같이 살아남자라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파고들려고 하는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것에 도전적인 디코더 쪽으로 제가 파고들려고 해서 지금 그 중요한 과정들에서 이것저것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지금 좀 골이 좀 아픈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얘기.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수학 스터디 라인은 수준에서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제 공부 뭐 이제 가방끈 기신 분들 굉장히 많아 제가 알지만 보통 대화를 해보면 수학 제가 원하는 선이 안 나와요 전혀 그 추상대에서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위상수학도 전혀 학부선에서 모르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들 대수학 위상수학 이런 것들 다 대학원 수학들이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선들이 그래서 일단 기초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기초라고 하는 게 제 기준에서 기초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혀 기초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직문수나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이제 그 이제 대학원생들도 사실은 이걸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 면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대화들을 해보다 보면. 그리고 학부 수학에 대한 것도 이제 이것도 시켜보면 대부분 주화인마에 빠지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나한테 이걸 왜 하란 말이냐? 이런 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 프로젝트를 하는데 필요한 선은 대학원 수학이 필요한데 이것들 이미의 것들에 대해서 따라오는 선들이면 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따라온 선들이라는 거는 매주 꾸준히 공부하는 선들이면 제 선에서 프로젝트를 주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 말씀에 저는 그냥 이제 중급 저널에 쓸 그런 작업들로 이것들을 하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 커리어를 위한 작업이기도 해요. 이건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학의 어떤 것으로서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 올해 이제 1기가 있고 내년에 이제 2기를 할 거고요. 리만의 복수해석이라고 보통 호칭하지만 리만의 복수해석을 토대로 얻는 나만의 수학적 시야가 풀 네임인데 올해 지금 2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가 지금 미적분학을 어떻게 대수학으로 바꾸냐이고요.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나 SD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보셨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구면 위에서 브라우니안 모션 기술하는 것만 해도 생각보다 골아프거든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계산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훈련을 시키고요. 대수학의 아름다움은 아까 있었던 이제 QC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보통 이거 코스학으로 배우면 한 5년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한 그 반년에서 1년이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그 여러 이제 거부감들은 있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상수학도 대수적 위상수학 및 호모토피 이론인데 참고로 한국에 호모토피 이론하는 수학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금 이 생각을 할 생각으로 근데 수준에는 조명시 박사라고 제가 작년에 들여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희귀 지금 이제 그가 너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핫한데 한국에 지금 단순히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국의 특성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수술 들어와라. 나 지금 너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랑 같이 논문 쓰면서 달리고 얼레가지고 지금 요거를 지금 수학의 즐거움의 문화로 지금 정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요거는 지금 슬라이드 작업 어제 새벽까지 한 다음에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보셨을 수 있겠으나 어떤 게 디스코드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디스코드의 공지사항에 보시면 기대수를 포함해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자, 1년에 한 번씩 지금 수주에 한 이제 2,300개 정도 올라가 있는 그 영상들 목록들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주 정리하기가 너무 그냥 골아파가지고 안 하는데 자, 그거 관련해가지고 기대수 1번부터 120번까지 그 키워드 넣은 다음에 GPT에다가 양자 컴퓨팅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R&D까지 가려면 이거 뭐 알아야 돼? 라고 물어본 거를 제가 단순 복붙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선형대수랑 힐베르트 공간을 알아요. 이 번호는 기대수 넘버링입니다. 참고로 기대수는 1번부터 120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실수 알아야 되니까 해석학 기초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확률적인 얘기해야 되니까 측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다변수, 미적분학, 위상수학 알아야 되니까 후반부 얘기들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쓰이는 수학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고 어떤 만약에 뭐 이 레퍼런스 보강이라는 건 약간의 만약 여러분 논문을 쓰면 어펜딕스를 실제로 쓸 때 필요한 수학적인 것들 이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선의 수학들은 기대수선을 초과하는 수학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학에서의 어떤 수준에서의 대학원 수학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컨텐츠들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프로젝트들은 이런 수학들에 대한 접근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독립적으로 하실 거라면 뭐 제 입장에서야 뭐 그건 여러분들 매임이니까 알 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줄에서 디스커션과 인터랙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어려운 것들을 실제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혼자 사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윈인들이 되는 구조들을 제 삶에서는 꾀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 위에서. 자, 그리고 2026년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냐면, 제가 올해 학교에서 한번 이제 그래서 학부생들,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 이제 기준으로 연구시키라고 했는데 제가 워낙 잘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팀 시키겠다고 하면 나 두 팀까지만 할 거다라고 일단 우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재 그러니까 쓰는 논문들의 후속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퀀텀 리인포스먼트 러닝 지금 이현 선생님과 재정 박사님이랑 하고 있는 것도 그거 한 편 쓰고 끝낼 생각으로 작업하면 기본적으로 퀀텀 AI에 대한 것들은 발전을 당연히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VQ에 대한 것도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 VQ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랑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질 스터디 기준은 확률론과 미분기하 스터디나 예를 들어 정보기하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열어 가지고 이쪽으로 디벨롭하는 걸 할 수가 있겠고 대수기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대수기하는 지금 어떤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제가 열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수학적인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어서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논문으로서 퀀텀 컴퓨팅의 지오메트릭 파운데이션에 대한 것 자체도 논문으로 쓸 수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으면 사실 정확한 이거를 먼저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이거를 어플라이하는 그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거든요. 먼저 수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명료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재미를 본다. 이 라인이길 기본적으로 원하고 그리고 아직 수준에는 아직 많이 없는 걸로 범주론적인 어프로치들도 많이 좀 넣고 싶은 게 있고 이게 해밀턴 앤 다이내믹스를 이제 범주론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의미에서 퀀텀 컴퓨팅이 컴퓨터로서 굉장히 이제 어떤 프로미싱하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이건 내년에 제가 많이 디벨롭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PD 솔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 다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제 손에 공이 돌려는 게 너무 사실 많아서 정신이 없는 선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작업들이다 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주변은 내가 왜 수학을 그렇게까지 해야 돼가 맞는 말이고 어떤 보편적인 기저가 되겠지만 수술이랑 커뮤니티는 달라요. 수술이랑 커뮤니티에서는 수학이 무거운 선에서 쓰이는 거가 실제로 양적 컴퓨팅에 의미 있는 기여들 여러분 하는 모든 양적 컴퓨팅 커뮤니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수학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안 그러면 재산에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커리어나 연구적인 거는 그 이론적인 거 알고리즘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응용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 회사가 되는 어떤 그런 선들에 대해서 한 5년 안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충 1시간 좀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5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는 한 10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미 선생님. 아, 네. 우선 오늘 그 쿼antum 컴퓨팅 관련해서 그 결과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쪽 관해서 제 의사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질에 임하는 게 그 호물로이드 대수기가 언급하셨던 그런 것들을 정말 그 제대로 따라갈 심산으로 일단 임하고 있고 그 앞선 대학원 수학 중에서 일단 지금 두 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두 개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냥 그런 구조는 일단 생각만 하고 있다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터디를 참여하고 뭐 제대로 해내면은 그 앞선 뭐 백그라운드가 오케이겠거니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양직 컴퓨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 좀 먼저 맛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들어서 좀 제가 좀 시간 여유가 더 생긴 후에는 그 중간에 이 양직 컴퓨팅 풀잭을 해보고 싶다 좀 막연한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이 어 그러니까 헤비한 수학을 다 공부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N년짜리일 건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에 뭔가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를 뭐 따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인용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학생들을 볼 때, 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태도고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대학원 컨텐츠, 대학원 컨텐츠 정확히 저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대학원 컨텐츠는 얘네들을 지칭해요. 이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참석하시는 각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 선들은 저는 애시당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하겠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를 실제로 줄 생각으로. 그래서 수준의 어떤 논문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제 논문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논문들은 제가 저자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들을 저는 염두에 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의미에서 어떤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컨트리뷰션이라는 건 명확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실제로 지금 대학원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수준의 대학원 수학 컨텐츠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러 의미에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이면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누가 해야 되면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혹은 레코더를 보는 누군가랑 해야 돼요. 현실화를 해야 돼. 이거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야 윈이 되는 걸로 하느냐가 있는데 제 선에서 봤을 때 아닌 경우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귀등으로 듣는 경우랑은 일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랑 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수학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수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랑 제가 일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또.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암호학 쪽에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퀀텀 컴퓨팅 파트에서 아무래도 좀 대두된 게 암호학 쪽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학 쪽 관련해서 교수님이 조금 앞으로 조금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할 것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쪽 암호학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지 조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암호 엔지니어링 쪽으로 살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그루브 알고리즘, 아까 말씀하셨던 그루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암호가 어느 정도 보안성을 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암호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양자 컴퓨팅 실제로 회로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보통 게이트가 얼마나 들고 풀덱스가 얼마나 들고 해가지고 그런 자원량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리스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게 양자 컴퓨팅 시대에 이제 이 암호가 안전한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자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암호 쪽으로 해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신 건지 그게 조금 방향성을 궁금해가지고 조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은 크립토그래피 쪽으로는 코딩 티어리랑 연결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딩 티어리랑 뭐랑 연결이 되냐면 대수기하랑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저 지금 알제브렉 지오메트리 코드라고 하는, 저 지금 이제 그 작성하신 분 이제 보면 수학적으로는 이제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일부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공부하려면 이 선에서 수학은 학부 추상대 수학 선에서는 절대로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래서 리만의 복수 해석이나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있는 것들을 따라와야 그 전제 하에서 이걸 프로젝트로 열어주겠다.가 제가 걸었던 조건이에요. 왜 이렇게 조건을 거냐면 지금 이름이 말 그대로 알제브릭 지오메트리 코드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려면 대수기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수기하를 보통 아는 건 수학과 대학원 기준으로 공부를 아무리 적게 해도 5년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5년 동안 공부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멱살 잡고 위로 올려야 돼요. 이거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면 알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이랑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것들은 이미 수준에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수학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코딩 티어를 내년에 열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리만의 복수에서 그냥 대수학의 아름다움의 주장을 따라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왜냐면 안 그러면 저 내용을 따라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스터디에 들어간다 하는데 이거 아니라 저랑 대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학의 즐거움 채널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학의 즐거움에서 진행이 되는 스터디에다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큰 그림만 서로 합의가 되면 그거 같이 맞춰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 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근데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게 보통 약간 오히려 오히려 되게 적나라하고 저속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왜 응용의 맥락에서 수학을 안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탑전을 시키기가 쉽기 때문이죠. 저는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경쟁력은 먼저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해서 메시한 거를 하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물론 저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선에 있어가지고 제가 퀄리티를 낮출 생각은 없어서. 그래서 적어도 제가 뭐 외부에서 코어를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겠지만, 적어도 수학의 즐거움에서 할 때는 적어도 한 1년 정도 경우에 따라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리고 그 방식이 서로가 동의가 되는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도록 하겠다가 있어서 특히나 박사 초년차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약간 이런 갬블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시간과 에너지가 귀한 사람들이고 이게 보상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기를 한번 잘 두드려 보시고 저는 할 거예요. 자, 혹시 또 다른? 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은데, 좀 짧게 얘기하자면,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다가, AI 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대학을 지나가게 됐고, 다시 들어가게 됐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에이시안으로서 미국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대한
그래도 최소한 학점이라도 좋아야겠다. 그리고 매스랑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더블 메이저를 하게 됐는데 열심히 했고 이제 한 학기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들이 그 자체로도 너무 광활하고 광범위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험만 보고 따라가는데 급급해가지고 졸업을 한다고 한들 학점이 만점이 나온다고 한들 내가 과연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던 대답은 아무것도 모르겠다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답답했던 게 사실 교수들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본인들 할 거 하기 바쁘고 그래서 누군가 가이던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채널 지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잠재성과 그다음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목표를 이루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뭐를 생각하냐면 제 애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순수학 연구를 열심히 하면 뭐 이제 그냥 한 명의 이제 수학자로서는 그냥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제 아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이거를 디벨롭을 해놓으면 제가 분명히 10년 후에 이거 하다 보면 무지 바쁘게 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 아이가 제 이제 그 형제인데 이제 둘째까지 해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 이거 그 양자 컴퓨터로 구현하는 게임, 양자 컴퓨터로 구현하는 드론 이런 거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 가운데 이거 여러 의미에서 나한테도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해야지 제가 살아남을 거라고 솔직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좀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베팅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그 테뉴어 시스템 안에 제가 들어와서 아마 이제 그 큰 탈 없이 제가 그 연구 실적이든 그 제가 이제 모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거라고 보지만 사실 이 근간이 지금 흔들리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볼 때 제가 원하는 구조는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제 베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 지금 전제는 5년에서 10년 안에 지금 적어도 챗GPT에 기본적으로 준하는 그 어떤 양자 컴퓨터적으로 여러 디벨롭먼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양자 컴퓨터 자체 있으니까. 근데 여러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 거 있어가지고 여러 이제 돌파구들이 더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이런 어떤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건 팀이에요. 물론 제가 그 팀에 들어갈지랑 별개로 그래서 팀 단위로 회사들이 나오게 하고 그들이 길러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니어들 레벨에서 프로젝트의 인턴이 됐든 실제 그런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든다. 이게 현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갬블링은 과거에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했었던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걸어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혹시 또 어, 네, 네,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시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여러 결에서 여러 코멘트를 주실 때 난 저런 거 참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저는 사실 그냥 재밌어서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뭔가 나중에 약간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진짜 내 걸로 만들어야 이게 뭐 나중에 뭘 하든 약간 민폐 끼치고 누구한테 기대는 건 되게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걸로 만들면서 좀 더 약간 그런 걸 가지면 나중에 재밌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젊은 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 레코드를 제가 볼 때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데, 저는 수준에서 직문수, 기대수 이런 게 100기까지 나오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제 선에서 제자들도 100명이 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그 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정말로 어떤 이제 그 수익들을 창출하는 그런 팀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까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것까지 봐야 아, 내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를 충분히 다 해봤다라고 느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되게 단순해요. 그 상생이에요. 같이 살자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소수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정서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배제당하는 쪽이었고 그런 가장 탁월한 선은 언제나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선은 어떤 경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같이 상생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지고 말씀드리지만 하고 있는 거죠. 잘 될지는 몰라요. 네, 유민 선생님. 아, 네. 오늘 듣고 하나만 더 코멘트를 달자면은, 양자 컴퓨팅에 대한 게 좀 대배려적이다. 또 다가왔는데, 동시에, 이게 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이거 진짜 하고 싶으면은, 기본기부터 좀 제대로 해야겠다. 방금 조금 좀 가라앉혀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말씀 주신, 가이드 같은 거 너무 상세히 다 주셨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면 된다. 그럼 정말 차근차근히 공부해 가야겠다. 좀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대화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번에 요 프로젝트들 수지를 참고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에 양적 컴퓨팅 보셔가지고 하면 링크 눌러보면 제가 다 레코드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요거를 듣고 저한테 이메일들을 보내와요. 나 내년에 혹시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열어주든 혹시 나도 이거 할 수 있냐 하면 당연히 현실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수학이 필요하다는 거는 님들 앞으로 5년, 10년 수학 공부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수학을 쓰겠다는 의미가 결국 그 뜻이 아니에요. 무거운 수학을 하겠다라는 것과 별로 현실 가능한 거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입장한테 맞게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요런 1년, 요런 2년, 어떤 분들은 지금 4, 5년을 지도 진짜로 있으면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의사소통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어떤 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관심사다 보니까 단순히 윤현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양이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일단은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 약간 아니면 뭐 좀 일단 뭔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대화에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하실 분들은 저랑 대화를 나눌 창구가 수준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메시지 주셔도 되고 수준이 지금 제가 거의 매일 스터디를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대화하자고 하시면 돼요. 커피챗 요청하셔도 되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고 난 이런 거 하고 싶고 이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에 멤버십 상담 그런 영상 올라와 있던 걸 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요청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membership 상담. 당연하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제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수줄 커뮤니티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각자 지금 전 지금 기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커리어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공부들을 실제로 해서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실적과 역량들이 쌓여서 그래서 여기 이 활동들이 유의미한 활동으로서 커뮤니티 활동이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가 제 고민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고 앞으로 굉장히 의사소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솔직히 좀 두려운 건 뭐냐면 이게 어쨌거나 다 제가 어쨌거나 매니지를 하고 있는 거인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지수적으로 늘어날 때 이거 어떻게 도대체 컨트롤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이미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제가 고민한 문제고 그 여러분들 각자한테 지금 다 열려있는 기회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수준에서 교수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연구자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회사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뭐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얘기하셨던 걸 봐서는 이제 그 학교에서도 그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연구실을 운영하신다고 봤었는데 그거랑 또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올해 9월, 그러니까 아직 이번 달이에요. 9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교수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제 로보틱스 오가 수학 공부하면서 이제 최성 교수님께서 그런 거 여쭤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제 테니어 트랙을 시작을 해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바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포닥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불면증이 심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그냥 기절해서 자거든요. 그냥 너무 바쁘고 진짜 불안할 시간 불안할 시간 없어요. 이거 앉으면 일해야 돼. 이 GPT가 이게 노동량을 줄여준다는 게 줄여주는 건지 뭔지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지금 동시에 이제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공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짊어져야 되는 어떤 그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어, 그 제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펀딩을 신청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펀딩 신청한 것만 지금 네 개예요 이번 달에. 정신이 없어요. 신청하고 랩을 굴려야 되니까 사람을 고용을 해야 그러니까 랩을해서 펀딩을 받아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랩실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현재는 저는 양재 컴퓨팅 커뮤니티에서 무명이에요. 저는 그냥 기껏해야 그냥 어떤 대학 그냥 수학 교수 이상도야도 아닌데 지금 그리고 어떤 제가 디벨롭하는 방향들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인정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결과에서 회사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생장하고 있으면 그냥 끝이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되게 기만 없는 센스에서 가령 이 친구들이 학부생들이 저랑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학교에서 저한테 붙여줬어요. 멘토링 해라. 해가지고 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수준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의 접근이 일단 내가 준비가 된 다음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저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준비가 제가 생각하는 준비랑 아마 거리가 굉장히 멀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말해서 이제 저는 제가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은 어느 선이냐면 이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의사소통이 되는 선들이에요. 이게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거 말씀하셔요. 누구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옳죠. 맞아요. 제 선에서 파악이 안 됐다. 이 정도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직문서도 포함이 됩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말 나서시기 바랍니다. 해야죠. 없으신가요? 한 분. 한 분만 더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죠. 네, 안성민 선생님 마이크 켰는데 말씀하십시오. 아, 그냥 짧은 생각인데, 들으면서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에 다시 마이크를 껐는데, 그냥 뭐 좀 해보고는 싶다? 근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코멘트 하기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있는 텍사스 주립대는 히스패닉 서포트 인스티튜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들 이제 어떤 부모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떤 부모 세대, 뭐, 왜 지금 나이 베리에이션들은 있겠지만, 부모 세대가 보통 한 5남매, 6남매 이런 세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통 한 부모 정도 세대만 돼도 다 대학 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여러 층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는 학생들이 딱 거기서 6남매, 그리고 텍사스주는 이제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은데, 라틴 계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이제 마트 가면 놀라거든요. 이제 카트 이 둘러 앉아 있는 애들 수를 보면 도대체 어쩌고 지금 애 하나씩 힘들어 인생이 지금 너무 괴로운데 약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 이 학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24년 가을에 이 학교에 이제 강사로 조인을 했고, 그러니까 한 지하 20층에 외계인들 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A 플러스 B 제곱을 한 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라 태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A 플러스 B 제곱을 한 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하면서 텍사스주에 외계인이 있다는데 아마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고, 근데 얘 치팅도 못해요. 애들이 이제 하도 수학할 머리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근데 제가 이제 반년 정도 학교를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올해 1월 달에 그니까 그 이번에 이제 테뉴어 트랙 뽑았을 때 학교에서 그 저는 그 개강 한 주에 체어한테 연락을 바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뽑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체어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너 이 학교 정말 있을 생각이냐? 그냥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상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옮길 생각이 있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얘네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환경, 저는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친구들 잘 가르칠 사람들은 많아요. 저는 명예나 이런 거에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못난 놈들이랑 있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전 그래서 여기서 애들 가르치는 게 즐겁거든요. 제가 못난 놈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못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선들은 당장 내일만 해도 여기서 양적 컴퓨팅 톡을 이제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미분도 못해요. F 프라임도 못 구하는 애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F 프라임 정도 하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선보다는 수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이 친구들이랑 일하면서 편한 거는 뭐냐? 이 친구들이랑 대화가 쉬워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스로 여기고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 되게 잘 받아들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의사소통이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한인들이랑 특히나 일하기 어려운 게 어떤 건 일종의 에고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본인들 선에서 뭔가를 정하고 통보하는 게 너무나 이러면 너무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매뉴얼을 써서 이거 F 있잖아. F 프라임 이렇게 구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쉬워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어차피 이건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준비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작업이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코스웍으로 배우시려면 절대로 수지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데 할 수 있어요라는 게 혹시 약간 그런 면이라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오시는 거면 제가 솔직히 그걸 별로 원하는 선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못난 놈들끼리 같이 뭔가를 해보면서 현실적으로 되는 그 선을 원해요. 그리고 그 선에서 정말로 좋은 것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원래 저희가 수학을 배웠던 것은 가장 잘하는 소수의 예를 들어 올림피아드 금메달 3개 이런 사람들이어야지만 이런 공부들을 할 수 있지라 제가 배웠던 문화적인 기저였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같이 못난 사람도 그리고 나랑 비슷한 못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정말로 중요하고 유의미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본인들 방식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떤 되게 탁월한 선에서의 어떤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부딪히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보자 이거이고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슬로건으로 말씀드리는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 친구들이랑 일하는 게 일상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제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친구들이랑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보였으니까 학교에서 바로 오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집도 이제 이번에 지어서 지금 이사 한창 하고 있고 그런 중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F 프라임 구하는 거 아시면 저는 제 선에서는 오케이예요. 물론 F 프라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수줄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말하는 것 정도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실제로 어떻게 더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 보려고 하고 대화에 열려 있으니까 메시지를 주시든 커피 채팅을 요청하시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려해 주십니다.